안녕하십니까. 안서혜 대표 박영종 회사입니다. 오늘 181강은요.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이 실패하는 것이지 회계법인의 비적정 감사에게는 재무 악화를 감추는 분식회계에 대한 경고장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요새 여론에 많이 회계 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회계법인들이 이제 감사의견을 비적정 의견으로 하니까 회사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미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이미 회사가 내리막길에 걷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비적정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회사가 기업 실패로 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알려주는 경고장이 바로 비적정 의견이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실패하는 과정 중에 재무 악화를 이런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지 말라고 경고장이 바로 비적정 의견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 재무 악화가 원인이고 기업 실패가 결과지 이게 맞지 이 비적정 의견이 원인이 되는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겠지만 그래도 세간의 여론이 자꾸 회계법인을 이렇게 자꾸 원인행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자, 어떤 초대형 기업이라 할지라도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이제 악화되고 그럴 수 있는데 양호한 회사들은 공급이용이나 분식회계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양호하니까 더 많이 과대 분식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기업이 변실하게 성장하게 되고 따라서 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데 이 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기업이 아주 스트롱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업이 회계 처리에 맞게 타당하게 했다 뭐 그런 뜻이고 아무리 적정 의견이면 타당하게 했다는 얘기는 분식회계나 양호하다는 얘기니까 타당하게 맞게 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불량한 회사의 경우는 악화돼가지고 불량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불량한 대로 표시했다. 그래서 거액 손실 인식했으면 이건 적정 의견이 돼요. 그러니까 손실다 인식하고 자백하는데 그게 적정이라는 얘기죠. 적정이라는 얘기는 회사가 건강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불실해도 그 불실한 내용을 이해관계자한테 그대로 표시한다. 이게 적정입니다. 이런 얘기죠. 단 이제 손실이 계속되거나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계획성이 불확실하니까 비적정 의견이나 특기사항이 플러스가 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량대로 표시하면 된다. 단 이런 불량한 회사가 악화된 불량한 회사가 은닉을 하거나 분식회계를 강행하면은 분식회계를 강행한다는 얘기는 경영진이 회계사들의 수정 경고 의견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는 경우는 손실인식 거부를 해서 이럴 때 이제 비적정 의견이 나가는 것이다. 얘기죠. 심하면 의견 거절부터 그 다음 부적정, 그 다음 한정형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회사의 경우는 상장회사 심리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기업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는 그 당시 세계 2위인 1위나 2위를 넘보던 대우그룹 해체된 게 있어요. 20년 전이고 IMF 시대인데 젊은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계경영을 추진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렇지만 세계경영이라는 것은 세계 방방곡곡에 무리한 확장을 해가는 중이라는 얘기죠. 과다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에 이제 무리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손실 요인도 있고 거액의 부실 자산이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꾸 끼워넣기 위해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급료가 바로 과다한 해외 부채 조달이다. 이것을 한국에서 차입금으로 보급하기에 이미 신용을 잃었으니까 해외에서 부채를 조달하고 장부 발행을 누락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부의 부채가 있다. 부의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자산부채가 돼가지고 간신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자산, 부채 이 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의 부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게 숨겨졌다는 얘기는
이 겉으로 이쪽 왼쪽으로 거액 부실자산이나 거액 손실이 숨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의부채를 부채를 그대로 반영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니 이거를 숨긴 것이죠. 부의부채를 누락시켰다는 얘기는 손실을 숨겼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붕괴가 되는 문제 생기고 더 이상 국내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관련 외부 감사인이 부실감사에 연루되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제 발견 못했다는 책임이 있는데 회사가 부의부채까지 숨기면 회계감사인이 특히 해외에서의 부의부채 같은 건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산동회계부원이 주감사인한테 해체가 됐고 현재 3정으로 바뀐 데가 이제 이겁니다. 청운회계부는 이제 없어지고 그 당시 안건회계법인도 빅2였었는데 이제 약화되다가 결국은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에 큰 회계법인 8개가 있었는데 그때 안건, 청운, 산동같이 3개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세동하고 누가 합병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제 빅4로 이렇게 감소됐는데 이 외국계 빅4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미국에서도 빅10이었었는데 서로 간에 막 부실한 회계법인이 밑으로 들어가서 합병이 되고 해서 빅4로 현재 돼서 재편된 지가 한 20년 된 것이죠. 자, 우리 대우그룹 말고도 미국도 이제 앨론이라는 것이 폐망을 했어요. 에너지 중개 도소매로서 각종 파산품 만들어 주가 부양을 시켰었는데 그래서 미국 재계 5위까지 올라간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미국 재계 5위면 우리의 거의 랭킹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채 또 여기 은행을 했다. 외부차입 증가시키면서 무수히 부수자산을 누중시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중한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해서 폐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외부 감사인 아더 앤더슨이라고 큰 데인데 당시 빅5 중 두 번째 정도 됐었어요. 외부 감사를 하면서 각종 컨설팅으로 앨런의 분식회계를 이제 발견을 못했다 이런 말인데 은폐에 도움이 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감사조서를 폐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거니까 정부에서 파산을 앤더슨도 파산시키고 앨런도 파산시키고 관련 그 임원들 전부 다 감옥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파산되면서 빅4에 흡수가 돼서 이제 뿔뿔이 터진 생각이 됐다는 얘기죠. 금강 5년 내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데가 있었죠. 공사 수익에 대한 과대 반영을 해서 현금으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공사 수익은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악성 미수금이 증가. 악성 미수금하고 수익이 이제 이렇게 같이 대입된 것이죠. 재무제표에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있어도 악성이 아니면 수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악성이다 그러면 수익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금 증가해서 국채은행이 거액부채를 조달해서 연명하고 있었는데 수익성이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공사 수익을 미리 땡겨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 수익성 아까 결손 노출로 이제 공적자금 투입이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부도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공직자금을 더 수혈을 해가지고 10조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외부 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이었는데 상장에 한해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했고 담당 회사 등 처벌 징계를 받고 이것이 바로 이제 촉발돼서 외관법 전면 개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신외관법은 상장사 하나에서 6년간은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지만 3년간 지정된 회계법인의 강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때쯤 돼서 일본 도시바도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어요. 한 1.5조의 분식회계를 일으켰는데 미국의 원전 사업이 실패했고 영국 원전 자회사도 잘못해서 팔고 자본이 사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경영진이 너무 깊이 관여했다. 이게 파벌 문화가 있었고 상명하복의 파벌 문화 때문에 그 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이제 일본 도시바의 분식회계도 이렇게 이제 종말을 맞게 했다. 일본 도시바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습니까? 지금은 흔들흔들하죠. 그럼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바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원래의 원가인 4천억이냐 아니면 시가인 5조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관계회사가 되면 이제 상대방이 50% 플러스 1%의 그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나의 자회사가 아니라 상대방 자회사가 되면서 나는 관계회사니까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천억이 5조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는 것이죠. 최근에 바로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한정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일리지 적립금이나 이런 손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 1,000억을 손실을 반영해라. 했더니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적정 의견을 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장 박상구 회장이 책임 퇴진을 하게 되고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금호 그룹에서 매각하는 그런 나쁜 경우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감사계약 거절로 신문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 안새한테 감사 계약을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보니까 재무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억이나 있는데 결손이 1,000억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주들한테 소액 주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받으면서 당장 거액 손실을 인식한다. 이러면 이런 경영진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감사 계약을 할 수 없다. 게다가 특수관계 자금 지급 불명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2018년 분에 대해서도 감사에게는 다른 에게 보내서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거부한 것이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거절을 또 때려야 되는데 그럴 땐 그 의견 거절을 준다는 게 회계법인으로서 상대방 회사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한 달 동안 밀고 땡기고 해도 그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부실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회사들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의 대표 박윤정 회사였습니다.